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망의 엔솔 MSCI 편입 이슈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튀어오르는 주식에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탑픽으로 보시는 선호 업종은 어디예요? 저는 그러더라도 항공입니다. 항공? 네. 자, 근데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거 전에 그 이경민 팀장도 그 얘기를 해요. 원래 워낙 강세론자였는데 작년에 이상하다. 이 공급단에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 물류 대란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빠질 것 같다. 갑자기 뷰를 바꿨단 말이에요. 욕을 먹어도.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조정이 좀 있었죠. 근데 한 번의 조정이 더 있지 않겠냐. 그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쌍바닥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의외로 이번에 조정이 있게 되는 이것이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겠냐라고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을 오래 해온 시장 참여자들이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요. 편하게 이제 주식이 하락을 나오면은 외바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의 하락보다는 그다음에 올랐다가 어느 정도는 저점을 테스트하고 오르는 거. 그러니까 전저점을 테스트하면 쌍바닥이고 전저점 테스트지 않고 그 중간에 오르면은 약간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짝꿍댕이 패턴이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지수가 오를 때 한 번 정도는 더 하락을 하고 올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하락을 할 때 그만큼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근데 그 문제가 완샷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해결 과정이 한 번 정도 하락을 나온다. 주린 투자자분들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망의 엔솔 MSCI 편입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엔솔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가 그거 이제 중간단에 방점을 찍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랑 갑자기 미국 시장도 안 좋아져요. 그럼 어느 정도는 맞물릴 수가 있는 거고 이 두 번째 바닥을 찍을 때 경험적으로 두 번째 밀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지금처럼. 그렇지. 예. 요때 왜냐면 사람이 심리가 더 약해 한 번 공격을 받아서 약간 약해진 상태에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버텨서 다시 올라와. 그럼 안 팔길 잘했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빠지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아마 오늘의 그 극단적인 시장 공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두 번째 오르다가 두 번째 빠져버리면 대부분 종목들이 전 저점을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전 하이닉스 하나도 안 빠지고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데 그 두 종목이 그렇게 크게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가 빠지면요 더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밑에서 150포인트 올라와 있는데 내 종목은 2600포인트보다 평가 금액이 더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행이다. 와, 그래도 지수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방송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계좌 잔고는 더 빠져 있다.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고요. 그게 오늘의 게임주로 대변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바닥은 원래 없었고요. 없었고, 두 번째 바닥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극단적으로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구간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의 특성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 다음번 하락 혹은 지금도 잘 버텨야 된다. 그리고 소위 현금을 쟁여놨던 투자자분들이 있으면 슬슬 그 다음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는 한번 매수 타점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월요일날 나와서도 슬슬 매수 타점을 했는데 그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카카오 같이 많이 빠진 주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하락일 때 올라오는 종목들은요. 아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번에 올라올 때는요. 이게 왜냐하면 그 하락을 딛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락일 때 첫 번째 하락일 때 낙폭과대가 올라왔는데 시클리컬 주식이던 올라왔는데 그 다음 상승일 때 뭐가 될 것이냐. 주도주인데 지금 그런 후보군들이 있죠. 첫 번째 리오프닝. 그렇죠. 리오프닝. 네.
그리고 오늘까지도 강한 은행주 같은 가치주. 가치주, 그리고 오늘 카카오 같은 성장주. 성장주. 그리고 지금 좋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네 가지 군으로 나눠서 한번 포트를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섹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네. 자율주행이라든가 최근까지 그 좀 각광을 받았던 그런 섹터들은 일단 좀 이렇게 제외를 하는 건가요? 지금 그게 흐름이 안 좋으니? 성장의 정말로 끝판왕이거든요. 그 섹터가. 아, 그러니까 꿈이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다. 거기가 제외된다는 표현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종목들은요, 시세를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습니다. 아, 하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그 추세 매매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장의 흐름상 지금의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 주들이 먼저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PER 배수가 높은 그러니까 성장주 개념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런 우리 메타버스 같은 이런 것들이 튀어오를 것이다. 소위 끝판왕 주식들인데. 끝판왕. 예. 끝판왕 주식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당연하죠. 예.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논리가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메타버스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를 도대체 얼마 벌지 몰라. 맞아요. 얼마 손해 볼지도 모르지만 얼마 벌지도 몰라. 이게 기업 가치를 애매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꿈을 계속 크게 가질 수 있는 상승 이유.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 지금 황당하죠. 저도 얘기하면서도 황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오르니까는요. 그러면서 오르니까. 네. 시장에서 반응을 하니까. PER 신경 쓰지 마.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성장주는 원래 이런 거야. 모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꿈이 실적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근데 그게 항상 시장에서 빠졌다 올라올 때는 그런 종목들은 마지막 성장선에서 퍼졌었거든요. 그러니 그 종목들은 양봉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가 다 플러스가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빠르게 할 필요 없다. 소위 이제 메타 같은 경우, 메타버스 섹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랑 많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메타 플랫폼인데, 메타 플랫폼 주식이 좀 전에 우리 얘기하면서 20%씩 빠졌고, 근데 제가 메타 관련 섹터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종목들이 전일 미국에서 페이스북 오르면 그 종목들이 오르더라고요. 그 지금 제 며칠의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페이스북이 올라야지 그 종목들은 오른다라고 보는 게 맞고, 페이스북과 그 전에 오를 때는요 로블록스 보면서 올랐거든요. 그렇죠. 로블록스가 네, 네. 기준이었죠. 그럼 로블록스에서 페이스북으로 옮긴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약간 팁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관종판이 있으면 거기에 메타버스 써놓고서 중간에 로블록스랑 페이스북을 같이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주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컨트롤하기가 좀 편한 거죠. 근데 페이스북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물론 미국 주식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주식이라는 속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빠진 이유는요, 메타 플랫폼을 넘어가면서 실적이 미스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동영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원래 성장하는 회사들은요 중간에 회사 방향을 바꿀 때 실적이 미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간이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막 올라올 때 소위 그 종목들을 약간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꿈을 먹고 사는데, 그 종목들 중에 일부 종목들은 정말 실적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 정말 몇 가지 종목들만 실적이 애드되면서 그 종목들이 이 조정되는 시기에 주도주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했고, 다른 분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가가 빠져 있을 뿐이지 막상 말씀드린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걸릴 수는 있고요. 그럴 수 있고, 그냥 직원들 표현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그 모멘텀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지금 오큘러스라든가 VR이라고 그러나요? 맞습니다. 예. 이쪽의 기기, 그 제품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얻어지는 반응, 이거의 기대 이상일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지 않겠냐. 그럼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근데 아마도 시장은 또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XR 기기가 출시된다.
혹은 출시돼서 어떤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했다라는 것만 나오더라도 열광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시즌은 일단 지금 금리 인상기 혹은 금리 인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성장주를 밟아버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갔을 때는 그게 뉴스가 나오더라도 안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시즌은 일단은 3월에 50bp를 올리든 그렇죠. 일단 금리 인상을 해야. 25bp를 오르든 25bp는 당연한 거고 50bp인데 어제 나온 얘기는 뭐 상반기에는 1%를 올려야 돼. 100bp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50bp 올리고 매달 올려야 되거든요.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 이건데 글쎄요. 이게 저는 그 마켓 애널리스트 분이 아니라서 제가 단언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시장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네. 메인은 금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주식시장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또 그렇습니다. 선거철도 예. 다가오는데 맞습니다. 그쪽도 예. 가을이죠 거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것들 봤을 때 합리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3월 금리 인상이 빨리 어떻게 돼야 네.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라도 해소가 되면서 상승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기대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는데 네. 그 기대대로 될지 안 될지 이제 이게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그 갈지 안 갈지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성이죠. 그렇지. 예. 이제까지의 데이터로는 100%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는 주가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까지의 논리인데 지금까지 논리죠. 그러나 예외라는 건 항상 있지 않냐. 그렇죠. 그게 이번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이게 예. 이제 불안감이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본은 미국 시장이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미국이 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혹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게 기본은요 미국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 실업 수당을 받는 게 저기 알바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사람들이 저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고용이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들이 만든 건데 우리는 그 지들이 만든 거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가 비관적이 될 필요도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쌍바닥 우리가 다음 주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요 앞전과 같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를 기대하자. 그러니까 마음 먹고 있으면 일단 그래도 덜 충격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바닥의 쌍바닥을 확인시키면서 상승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그널로 보자. 일단 그렇게 저는 믿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감인 거죠. 기대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반등하는 두 번째 상승하는 그 섹터.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주도주를 찾는다는 거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개별주가 오르기보다는 그 섹터가 같이 움직여야 주도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도주의 조건은요. 네. 그 섹터가 같이 오르는데요. 가장 강력한 조건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계속 올라야 되는 거죠. 매일? 그래도 2, 3일 한 번은 쉬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얘네가 주도주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그래도 가시적으로 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 주도주 빠지지 않을 때요. 그 섹터가. 그 섹터가. 네, 작년 8월에 2차 전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섹터 내에서 그래도 우리가 또 대장주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장 크게 오르는 주식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분간을 해요? 대장주는? 아마 그렇게 주도 섹터가 판명이 되면은요. 거기서는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요. 실적 성장성이 가시성이 높은 걸 올 겁니다. 아마 그거는 정말로 바뀔 거예요. 조금씩 시장의 컬러마다 바뀌는데 아무래도 잘 오르는 주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요. 귀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지. 정말 저도 인정을 하면 저도 알고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위 우리가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도 매매하다가요.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이거 좀만 더 둘 걸 했습니다. 계속 오르니까요. 그 게임주였죠, 그게. 그렇지. 예. 왜냐면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었던 그런 불안감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그 종목을 크게 그냥 길게 못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갔었었죠. 지금은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소위 작년에 주도로 불렀던 섹터들이 너무나 무섭게 빠졌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시기는요 옵니다. 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1년 내 주도 섹터는 안 태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매년 상반기에서 요거 시즌까지 말씀드릴까요? 9월에 10월까지입니다. 9월에 10월까지가 가장 강력합니다. 9월, 10월이 네. 그러니까 상반기 한 3월일 수도 있고 4월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태어나서 9월에서 10월까지 강력한 꽃을 피우고 한 5달, 6달 한 갑니다. 5, 6개월 네. 정도. 그리고 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혹은 제가 소통했었던 뭐 선수급들 혹은 그런 분들이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 하고 안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가 되는지. 시장을? 예. 이제 지금 이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튀어오르는 주식에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은요. 가격 상관하지 않고 신고가 날 때 사거든요. 신고가. 네. 그러니까 그게 시장의 탄력성이고 시장의 메커니즘인데 지금 이제 솔직히 이제 제 기준에서 한 달 반 주식 하락은요. 어떻게 할까? 힘들긴 하죠. 힘든데 정말 힘들었던 시기보다는 좀 덜 기간입니다. 덜한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으니까는 한 1, 2년 정도 시간이 경험이 없으시니까는 우리 소위 동학개미들 네. 이런 분들. 그래서 제 댓글을 보면은 저는 그 댓글을 안 보면 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댓글을 보니까 제가 더 힘들어져요. 죽겠다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건데 투자자분들께서 이럴 때 내 투자 철학을 잘 세워놓고 잘 답습을 해놔야지 정말로 우리들이 원하는 시기. 그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정말로 이제 오래 매매하셨던 분들은 1년에 수익 낼 수 있는 개월 수를 3달에서 4달 정도 봅니다. 나머지는 다 물려 있습니다. 그 몇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고 나머지 기간 동안 덜 깨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매일 수익이 나고 싶어 하고 매달 전월 대비해서 내가 얼만큼 수익이 났는지 이걸 비교를 하는데 막상 또 시장은 또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주식들의 현재 상황을 한번 좀 다뤄보죠. 일단 리오프닝주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죠. 네. 올랐는데 보니까 뭐 항공주도 보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 오른 것 같고요. 각자 그럼요. LCC가 됐든 네.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자니 고점에 물릴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보자니 계속 오를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네. 일단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을 산다면 리오프닝을 사야죠. 현재는 현재는. 모멘텀이 있다. 근데 저는 리오프닝은요. 현금이 50% 있을 때 10%를 담겠습니다. 50% 있을 때 10%. 네. 그러니까 그럼- 비중 20%네. 그렇죠. 담겠다면. 그 정도의 수준이지 뭔가 많이 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대한항공 차트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전고점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전고점 수준이니까 우리가 지금 무수하게 주식을 매매할 때 이 정도 수준에서 한 번씩 물렸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면. 그리고 최근에 주도 섹터였던 의류 있잖아요. 네. 한세실업인데요. 한세실업 대표적으로 그냥 사실은 어제 주식을 하는 뭐 투자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요거 신고가 뚫을 것 같은데 어제 한세실업을 사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이 더 가면 좋은데 장이 여기 살짝 삐끗하면 전고점 달랑달랑 거리는 종목들은 살짝 5일선까지는 빠집니다. 그건 좀 빠졌거든요. 제가 잘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소위 주식을 사려면 버틸 수 있는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잘 사야 된다. 맞습니다. 가격 좋은 착한 가격에. 네. 왜 그러냐면은요. 이미 다른 종목들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는데 여기 나머지 현금을 썼는데 이거까지 물려버리면은 사람이 힘듭니다. 지금도 힘든 건 인정하는데 얼마나 아껴놨던 현금입니까? 그거 했는데 굳이 지금 전고점 부분 자리에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가면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한세실업은요. 논리가 좋지 않습니까? 의류 섹터에다가 미국 창 매출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종목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근데 경험적으로 정말로 좋았던 종목은 사서 물렸던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장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장이 정상적인 시기에는 어떨 때 사냐면요. 이 자리에서 갭 상승한 다음에 신고가 쏠 때 삽니다. 차라리. 완전히 그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거래가 터지면서.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소위 브로커라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굳이 좋습니다. 진짜로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전고점 부근 그리고 저번 그 11월 달에도 벗기지 못한 요 자리에서 주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더라도 조금 21선 정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조금 했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떻겠느냐예요. 그럼 일단 리오프닝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리오프닝 가운데서도 워낙 섹터가 여러 가잖아요. 네. 그 산업이 여러 개잖아요. 네네. 좀 탑픽으로 보시는 선호 업종은 어디예요? 저는 그러더라도 항공입니다. 항공? 네. 왜냐하면은 그 항공은요. 이게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화물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삐끗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고요. 근데 화물 수요를 생각한다는 거는 뭐 결국 대한항공을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LCC랑 이쪽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LCC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유상증자가 진행된 곳이 있고 안 진행된 곳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서 그걸 그 감자라든가 네. 증자라든가 이슈가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에 또 약간 그런 이슈들이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CC는 못 사겠는 겁니다. 그렇죠. 리스크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대한항공이라는 큰 종목들을 사야 되고 그리고 여행업종은 그러면 하나투어가 다 픽이죠. 이미 구조조정을 했으니까는. 했는데 그렇게 좀 쉽게 수익을 줄까 지금부터. 그렇지. 뭐 이번에 까먹은 게 1,200억인가 뭐 그렇다면 그럼요. 그거를 1년에 뭐 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다 채우려면 도대체 한 10년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투자대 얘기를 하잖아요. 투자대에 나가서 종목을 얘기했는데 이번 주 말한 종목이요. 리조트 업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섹터는 안 튀었거든요. 안 튀었으니까 오히려 튀기 전에 잡아놓고 편하게 기다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오른 거보다는 덜 오른 거에 집중을 하자.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고 그리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카지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카지노가 오늘 증권사 보고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 보고서 나온 줄 어떻게 알았겠어? 몰랐죠. 아직 보고 알았는데 아마도 이제 작년의 기억으로 메커니즘은 이제 여행, 항공,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그 레저라든지 호텔 이쪽이 올랐었고 그러면 그거를 미리 길목을 지키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 일단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탑픽이라 하면 이제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는 실적이 되는 종목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항공을 항공이, 생각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타이밍, 매매 타이밍을 맞추자. 쌀 때 사고 비싸면 팔고. 그러니까 이 현금 보유를 줄였다 늘렸다 해가면서 하자. 근데 이게 또 말처럼 쉬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주린이들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혹자들은 그런 말을 조금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통화를 해보면은요, 이게 오늘 많이 빠지는, 뭐 며칠도 빠졌고요. 빠질 때마다 전화가 와요. 더 사겠습니다. 용감하신 분인데. 예. 그리고 요 며칠은 또 올랐으니까 더 사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참으시는 분과 참지 않는 분의 차이가 저는 오히려 주린인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참는 분이 더 고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참는 분이 고수죠. 근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이렇게 그 싸다고 생각이 될 때 분할 매수 개념으로 계속 모아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할 거면은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는데 잘 되지가 않을 겁니다.
분할 매수는 100주씩 사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똑같은 타이밍에 의해서 골고루 사야 되는데. 제가 요런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저 사원 때요. 신입사원 때 모 이제 선배님이 이제 저한테 주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문에 종목이 있고요. 시간이 써 있습니다. 9시 100주, 9시 반, 10시, 10시 반, 100주. 그대로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은 직장이 있으시고 아이도 있고 그거를 시계열적으로 분할 매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저 별로 못 봤고요. 그렇죠.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종목이 빠질까봐 미리 비중을 줄이는 것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거는 무수히 들으셨을 거고요. 하지만은 빠진 종목을 추가 매수하지 않고 현금을 두는 것도 리스크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금을 두고 리스크 관리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뭐가 될지 모르는 시장이 올라올 때 그 종목을 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에 그 한 방. 네, 그걸 사기 위함입니다. 그거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거의 짜릿함은 조금 더 오실 겁니다. 투자자분께서. 아, 근데 또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 빠질 때 버틴다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현금이 있으면 말대로 그래 내가 빠지면 마지막 거 하나 요거를 노린다라는 그 심리 상태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도 한다. 제가 이 얘기를 1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최적이지 않을까, 최저이지 않을까 해서 쉽게 쓰는 거지, 돈을. 그리고 들어갔다가 단타 칩니다. 단타 치는데 단타 치는 건 좋아요. 저도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이 3연속 손절이 나갔거든요. 장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저는 팍팍 쳐버립니다. 근데 못 칩니다. 그러면 그게 물린 거예요, 또. 그렇지. 예. 그게 또 물린 거예요. 그 현금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확률이 높은 시장이 될 때까지 저는 기다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에 살려고 하지 말고 확인하고 좀 비싼 값에라도 맞습니다. 돌아섰을 때. 네네. 근데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자꾸 최저점에 팔고 싶고 최고점에 팔고 싶은 그 심리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헷갈리는데요. 근데 이거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가 항상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고요. 갈렸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예전에는 이런 식의 리밸런싱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리밸런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한세 실험 말씀하셔가지고 차트를 보고 있는데 월봉 차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상장했을 때 한 3,000원 요 정도 수준이었네요. 엄청 올랐죠. 이거 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장기 투자로 봤어도 이거 10배고 이상 나왔는데요. 아유 그럼요. 안 나온 종목 없습니다. 아니 요 앞전 방송에서 조니 대표님 방송을 했는데 촬영을 했는데 조니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버틴다는 말을 쓰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주식 시장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잘 사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가면 되는데 너무 투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매매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려운 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물량이 이제 손절 물량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악성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0이 됐든 40이 됐든 이게 이제 그 상처 입고 마음 상해가지고 이제 나 이렇게 돈 조금 저 재테크하려고 들어왔다가 네네네. 재산만 날리고 네네. 나간다. 밤잠 못 자고 울고 있다. 마음 고생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난다는데 왜 주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들어올 타임일까 나갈 타임일까? 그게 정말로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로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 저도 상담을 할 때 저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고객은 아닌데 그 이제 저희 건물에 있으신 분인데 언제 올라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있으면 뭐 사실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널렸지 이러는 거예요. 널렸지. 네.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또 널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 이 계좌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렇지 않은 테마성에 맞습니다. 의해서 예. 너무 고가에 사신 분들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근데 또 그런 주식은 존리 대표님도 손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러지 않은 주식으로 해서 조금씩 만회해 나가는 거. 네. 네, 하여튼 이렇게 힘들수록 결국은 우리가 그 기본 백투 베이직이라고 하나요? 그 예, 예.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식 투자의 그 기본 원칙이랄까?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방식에 대해서 그게 워낙 고리타분할지라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더라도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방송하면 정말 힘든 거 토로하시는 분들 그럼요. 많거든요. 말씀 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 참 그럴 때마다 보는 마음이 괴로워요. 그 막 특히 저희 방송 채널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은퇴 자금이랄까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모아놓았던 목돈들 가지고 힘들어 하시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어쨌건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주식시장에 환멸을 느끼고 나갈 때이냐 아니면 버텨서 다시 오를 수 있는 예,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가야 될 때인가 네. 이걸 한번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고민은 끝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를 처음 겪기 때문에 그걸 내가 힘든 겁니다. 경험 있으신 분이야 뭐 잘하실 거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1, 분이. 2년밖에 안 되신 분들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예, 예.